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밀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튜브감의 가장 핫한 소식, 국민연금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사실 국민연금을 내는 한 2030의 청년이기도 하고 이걸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는 거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또한 그런 청년 중에 하나고요. 일단 국민연금 구조로 봤을 때는 다단계 폰지 사기입니다. 국가적 어, 다단계 폰지 사기고요. 이거 구조나 뭐 이제 현재 수익 구조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못 받는다.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받긴 받을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긴 할 텐데, 받는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받는 시기가 좀 더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기사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 있고, 썸네일에 맞는 내용은 다음 기사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가의 우려, 납부 수급 조절, 이 조치를 30년 이상 늦춘다는데 시장에선 수익률 극대화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고민 내용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큰 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손에 들어가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죠. 코스피, 코스닥에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내용을 골자로 보면 윤 대통령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까지 늦추는 아이디어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문법에서 빼내는 작업도 착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금 운영하는 뭐 본부장이나 뭐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장들, 그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이걸 법률이라는데 공문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공문법에 갇혀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자 해외 대체 추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운용력 처우 수준, 세세한 부분과 정부 통제를 받다 보니 유능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어렵죠. 일단은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이 계시다고 치면은 꾸준하게 큰 자금을 굴려서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국민연금 안 갈 것 같습니다. 코딱지만한 월급 받으면서 안 합니다.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굴리고 다른 사람 자산 운용사로 해서 다른 사람 돈들 갖고 굴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골자는 기금 고갈 상황이 가장 골자입니다. 지금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이거 갈아엎어야 한다 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것도 같이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2025년 기금 고갈 시점을 수급액을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인다. 라는 장치를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금의 자본시장에서는 정부가 연금 계획 방향성을 너무 보험 요율, 소득 대체율로 조정해 둔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기금 운용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 5.92% 굉장히 높은 편이죠. 수익률 1%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6%에 달하는데 7%까지 끌어올리면은 기금 고갈 시기를 계속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기금 기금이 그쪽에서 굴리는 기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6%는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7%까지 안정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연평균 운용 수익률 이게 올려야 된다는 건데, 8.21% 유지하면 별도의 보험료율 조정 없이도 69년 후인 2093년까지 기금거래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납부액 수급액을 자동 조정해 기금 고갈을 30년 늦출 수 있다는데, 여기에 운용 수익률까지 극대화에 더하면 30년의 숫자를 50년 또는 70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원 말대로, 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말대로면 일단 요율이랑 받는 이제 수급액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1.2% 가까이 더 올리게 되면은 70년 뒤까지 지금 2030에 걱정하는 저희 세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2030이라 치면 4, 50년 뒤엔 받겠죠. 예. 이 얘기인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인데도 1100조 원을 운용하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2, 3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 연장한 공운법 탓이다. 그쵸. 원래 큰 그림을 잡고 묻어놓았던 돈인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리더가 와서 똑같은 대로 이끌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 현직 운용력들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방향성을 해외 대체 투자의 강화로 잡은 뒤 공문법 굴레가 더 답답해졌다고 말합니다. 2024년에서 4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 운용 중기 자산 배분은 뭐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외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전년보다 2.7% 올라가고 대체 투자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 분야가 문제가 뭐냐? 여기 지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연금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주식만 갖고 굴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든가 뭐 인프라, 사모펀드, 대체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한 전문가 그러니까 인재를 모셔오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에. 저 같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 굴린다고 생각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전문가 영입이 어렵다는 거죠. 이제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처우 규정 수준으로는 해외 투자 전문가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는 그 예외의 경우로 돈을 더 주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앞서 말한 내용이 이제 여기 8.21%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한 그 머니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런 법 때문에 이런 얘기를 꼬집는 기사입니다. 어, 이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국민기금 운용력, 그러니까 돈 굴리던 분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주식 운용은 인력이 부족해도 프로그램을 커버할 수 있으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 쪽은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가 쌓인 운영력 개인의 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이런 전문가를 국내나 해외 현지에 채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는 한국투자공사처럼 기타 공공기관을 빼거나 KBS, EBS처럼 공문법 적용 예외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캐시가 돈을 준 만큼 그 일을 한다면은 그 돈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에 자산운용업계 관계자가 얘기하는 말로 기금 고갈 이슈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배경이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 수익률 강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어루만지고 세대 갈등의 불씨를 진화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만 해도 국민연금 내도 못 받을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그런 게 강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급하실 분들이 한창 베이비 붐 세대 분들이 은퇴하고 수급하시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재정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우리 밑에 세대가 과연 우리만큼 많냐? 이것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저출생 때문에. 그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금주 내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두 기사 다 오늘 나온 거고요. 국민연금 개혁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청년 부담 덜고 지속 높인다. 국민연금 개혁안 큰 틀에서 발표할 거다. 제가 볼 때는 50대, 40대 분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 게 여태까지 냈던 돈 거의 한 5년에서 10년만 수령하면은 본전 이상 받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심지어 5년 이상 10년 이상 주고 땡이 아니고 계속 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애로 사항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냐라고 하지만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건강 관리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 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명에 따른 돈을 계속 지급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야기하는데 보험료와 소득 대체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야당이랑 여당이랑 둘 다 합치하는 얘기예요. 간만에 국회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합치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잘한다고. 네. 영-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12에서 13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한다. 반면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뭐 이게 청년층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디까지 청년으로 범주로 잡을 거냐 뭐 이런 것 따라 또 얘기가 또 불편한 게 달라지겠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저출산 대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출산하는 여성 그리고 군 복무하신 분들한테 둘째 자녀까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 아이 출산 때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6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 인정하나 이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군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거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 남녀라는 점에 청년층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출생 대응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 외에도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대응 관련한 개혁 추진의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저출생 대응이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뭐 이런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과거 옛날에 얘기했던 그냥 소득세를 줄여줘라. 응? 뭐 법인세를 줄여줘라. 국민연금을 줄여준다. 뭐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도 세금의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희 따박따박 내고 있는 그걸 줄여준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우리 고갈돼서 못 받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름 정부도 고심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2030 청년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못 받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받게 됩니다. 예, 나라가 빚을 지더라도 받게 되고요. 그거 안 되면은 프랑스처럼 폭동 납니다. 폭동. 러시아처럼 또 이제 시위 나는 거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연금 이야기다 보니까 저도 뭐 강하게 막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니 조금 다행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